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저평가된 곳 제3탄을 말씀드릴 건데요. 서울은 현재 저평가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좀 알려드리는 시리즈 형식으로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오늘까지 500분가량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지금 남아있는 메일이 800개가량 됩니다. 저번에 1000개 정도 와 있었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300개 이상 쌓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분들의 다 답변을 해드리기도 어렵고 제 생활도 어렵고 또는 정확한 조언을 해드리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상담은 이제 종료를 하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궁금한 걸 실시간으로 한번 답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꼭 내가 문의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같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서 보면서 저 사람은 저곳에 관심이 있구나, 또는 저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구나 하고 정보를 좀 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온 메일은 제가 답변을 다 드릴게요. 1300개인데 800개 정도 남았는데 다 드리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후부터는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해 주시거나 또는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혹시나 그러면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지도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역은요, 은평구 응암동이라는 곳이에요. 은평구는 여러분들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응암동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좀 비인기 지역이었는데요. 응암동이 백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 아래쪽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요, 저는 구형 버전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형 버전으로 바꾸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은평구 응암동의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 있고요. 새로 들어오는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릉 신도시의 오른쪽,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위쪽으로 이 응암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응암역이라는 곳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응암역 앞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백년산이 있고요. 백년산도 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산 안에 산책로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아래로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현재 이렇게 들어서고 있고 들어와 있고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 아파트들 보시면요, 처음에는 백년산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백년산 파크자이라든지 SK뷰 아이파크 아파트라든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백년산 해머로 아파트가 2020년 3월에 들어올 예정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가 바로 이 백년산 해머로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왜 골랐냐면 아파트 가격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백년산 해머로 아파트를 클릭하시면 아직 분양권 상태이고요. 매매를 눌러보면 가격을 낮은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 분양권이 25평 분양권이 가격이 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권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아는 방법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주변의 아파트들을 보면 그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들어와 있는 SK뷰 아파트인데,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9년 8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현재 입주한 지 3개월 정도 됐네요. 한번 입주한 지 3개월 차 된 형님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25평이 7억 5천, 7억 5천, 그리고 뭐 다 7억 5천 선에서 많이 올라와 있네요. 7억 4천짜리도 있고요. 제일 싼 가격으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제일 싼 가격으로 정렬을 해도 7억 4천이 제일 싼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가격이 얼마였었죠? 6억 5천. 현재 이 아파트는 7억 4천. 그러면 9천만 원의 지금 차익이 나고 있는 거죠. 궁금하네요. 갑자기 왜 이 아파트는 7억 4천이고 지금 짓고 있는 해무로 아파트는 6억 5천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공사하고 있을 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저희 그냥 공사 현장이네 하고 지나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아파트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 아파트 들어서고 있네, 여기 들어가면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피가 같이 조금씩 따라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층 높이만큼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점점 완공되어 갈수록 피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출퇴근하다 봤는데 앞에 자이하고 불 들어와 있고, 아직 입주는 시작 안 했지만 막 점검한다고 불을 다 쫘라락 켜놓고 조경도 이쁘게 해놓고 하다 보면은 누구나 지나가다가 저기 아파트 예쁘다, 나도 저기서 살고 싶다, 또는 나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저기서 시작해볼까? 아니면은 내가 돈을 좀 벌었는데 나는 지금 좀 오래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저기 새 아파트로 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분양권일 때 가격은 좀 싸고요, 입주를 하고 나면은 보통 재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권이 9천만 원 정도 싸게 나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단지는 지금 분양권 전매는 되지 않아요. 제가 언제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 됩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거래 가능일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2020년 3월에 가능하네요. 지금 11월이니까 대략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4개월 남았는데 지금 분양권이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저 날짜에 치르는 겁니다. 보통 뭐 6억 5천이면 계약금 6,500만 원 정도 넣고 나머지 돈을 이제 저 잔금일에 보통 치르면서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죠. 혹시나 이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고 싶다, 저는 돈이 한 2, 3억 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를 좀 끼고 싶은데 이런 건 어떻게 끼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세입자를 같이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살 건데 전세가 시세가 보통 뭐 4억 2천에서 4억 5천인데 저는 이 날짜를 맞춰주면 4억의 전세를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 전세 세입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양권이 팔리는 집인데 3월 31일 날 입주가 가능하면 현재 다른 데 나와 있는 데보다 싸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입자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크죠. 그래서 보통은 날짜를 맞추기가 좀 쉽습니다. 물론 다른 집처럼 높은 가격을 다 받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 경우에는 대략 4억 선에서는 구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자기 자본 한 2억 5천 정도 있으면 세입자한테 4억을 받아서 이 집주인한테 주고 자기 돈 2억 5천을 같이 얹혀서 주는 방법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백년산
이 아이파크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파크가 아니라 해모로죠. 해모로 아파트. 응암역까지 도보로 대략 11분, 720m 정도 되네요.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그냥 이용을 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지역에 좀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위에 연신내역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연신내역이 나중에 GTX가 지나가는 곳이죠. GTX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곡역에서 지나가는 GTX가 대곡역을 거쳐서 연신내역을 찍고 서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동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연신내역까지 가서 그러면 삼성동을 이용할 수 있을까 대중교통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사 해모로 아파트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타면 연신내역 바로 앞에서 세워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대략 17분 정도 걸려서 연신내역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연신내역에서 GTX를 타고 10분 만에 삼성동에 도착하게 되면 강남 가는 시간이 대략 30분에서 35분이면 강남도 진입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냥 자동차를 타고 한번 강남을 가볼게요. 삼성역까지 지도가 이러지? 자, 네, 삼성역까지 지금 1시간 11분. 게다가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 막힐 요지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죠. 지금은 삼성동까지, 강남까지 입지가 좋지 않지만 나중에 GTX가 들어서면은 연신내역을 통해서 삼성동까지 대략 30분, 35분 안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 저기 갈 일은 없는 사람들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한번 찍어볼까요? 네이버 지도가 좀 이상한데 다시 껐다 켜볼게요. 저희 집 컴퓨터가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길찾기로 붕붕이를 타고 백년산 해모로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대략 13분, 상암동까지 13분 정도 걸리고요. 또는 홍대 입구까지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은 26분. 우리가 광화문에도, 시청과 광화문에도 직장이 많이 있으니까 광화문까지 한번 또 가볼게요. 광화문 같은 경우도 차를 이용하면은 32분. 여의도를 가볼게요. 여의도는 39분. 조금 머네요. 그러니까 서쪽에 직장이 있거나 또는 광화문 쪽에 직장이 있거나 또는 홍대나 합정, 상수, 공덕까지 직장이 있는 분들이 자차로 이용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을 말씀드릴 때도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가 6억대면은 굉장히 싸다. 내 생각에는 싸다고 생각한다. 최소 7억은 줘야지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억대들은 다 팔리고 이제 7억대가 나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그 집이 나가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봐서 싸고 좋은 집은 옆 사람이 봐도 싸고 좋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봐도 싸고 좋고요. 사람들의 모든 눈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싸다고 생각하는 집은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집이 내가 판단했을 때 싸고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리고 나는 저기에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가끔은 과감하게 실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본인의 자금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무리한 대출을 해서 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드리고요. 본인의 자금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서울에 내 집 마련 한 채 정도는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때로는 과감한 좀 실행력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저평가된 곳에 대해서 여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다른 곳, 여러분들이 좀 강남 쪽을 관심을 많이 있어 하는데 또 강남이 진입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제가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강남이 이 정도 가격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